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 등 전국 곳곳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6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경남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태풍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해달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학부모와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7,548명으로 집계돼 7월 25일 이후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감소세는 확연하지만 민족대 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1을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만 맞을 수 있었던 만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들이 오늘부터는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혜택을 주는 대신 중국에는 등을 돌리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은 각국 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며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 업계와 만납니다. 59년 가을 태풍 사라오가 전국을 강타. 사망자 840여 명, 이재민 37만 명을 만들어낸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5호 태풍 루사는 사라호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태풍 매미는 중심 기압에서부터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위력은 기상관측 100년 이래 가장 강했습니다. 제주도를 강타할 당시 초속 60m에 달하는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가을 태풍들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는 태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제주 육상과 바다 전역, 전남 거문도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 태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등 일부 지역과 인천, 강화, 강원도, 철원 등에는 오늘 새벽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6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로 초중고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걸 우려해서 교육부가 각 학교에 온라인 수업이나 휴업 등을 권고했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대부분 학교가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태풍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휴업, 원격 수업 전환, 단축 수업 실시 등 적극적인 학사 운영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학부모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는 이미 지난 2일 초중고 대부분 원격 수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를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상 수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울산은 전면 휴업을, 경남은 모두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등 나머지 지역 교육청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각 학교 공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불어 시도교육청에 재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과 시설물 안전 조치 등도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학부모와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순간 풍속 초속 6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초속 60m 이상이라면 2003년 역대 가장 강한 풍속을 기록했던 매미를 능가하는 바람인데요. 거듭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경남 해안에 상륙한 태풍 매미. 제주의 순간 풍속 초속 60m, 시속 216km의 역대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131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대형 크레인을 무너뜨려 버렸고 바닷가 선박형 호텔도 쓰러뜨렸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린 강한 바람은 만조와 겹치며 거대한 해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일은 내륙으로 1km 넘게 밀고 들어와 건물 지하에 있던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강풍의 위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우산을 들고 있기가 어렵고 초속 20m가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성 실험자가 강풍에 뒤로 밀려날 정도입니다. 초속 40m의 바람에는 건장한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걸음도 옮기지 못합니다. 흰남노의 경우 초속 60m 이상의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크레인이 쓰러지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강풍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 내외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태풍이 올 때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기고 특히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을 메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테이프로 묶는다고 유리가 보호되거나 아니고요. 바람 구멍도 없이 완벽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 바람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거든요. 유리와 창틀 사이 틈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거나 날아온 물체가 유리를 때려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내일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흰남노. 특히 부산과 울산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현재 진로대로라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태풍 매미는 제주도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진로와 인접한 전남과 영남 지방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같은 경남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관측된 바람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오른쪽에 있는 부산에서는 초속 42.7m, 통영에는 초속 43.6m의 폭풍이 기록됐습니다. 반면 진로의 왼쪽에 있는 합천에는 초속 31.9m, 거창에는 초속 2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과 왼쪽의 바람 차이가 초속 10m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으로 부릅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이 더해져 바람이 강해집니다. 반면 진로 왼쪽은 태풍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 방향이 되면서 서로 상쇄돼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드넓은 대지나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쪽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좌측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질 경우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바람이 나의 뒤쪽에서나 우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의 가항 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위치가 위험 반원에 든다면 바람과 비 피해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반면 가항 반원에 속한다면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서너 개씩 찾아오는데 위력에 따라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로수가 우직근 두동강 났습니다. 수도권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말 지름 46cm가량 되는 나무가 비바람에 부러져 버린 겁니다. 해마다 태풍은 꼭 찾아오는 만큼 대비 방법을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3개에서 4개의 태풍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태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일까? 제가 키 182cm에 몸무게 80kg이 넘는데요. 실제 태풍 수준의 비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직 태풍이라고 볼 수 없는 시속 36km 바람 세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우산도 접히거나 부서지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약한 태풍에 해당하는 시속 72km가 되자 눈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전진을 하기 어려워졌고 우산도 투수원으로 잡지 않으면 날아갈까 봐 이렇게 투수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태풍인 시속 108km, 말은커녕 숨쉬기조차 어렵고 세찬 빗줄기에 얼굴이 따갑습니다. 중간 세기만 돼도 표지판이 속절없이 날아가는 태풍 소식이 온다면 외출을 아예 삼가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하수구나 배수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봐야 하고 반지 하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창문은 창틀에, 간판은 벽에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집이 침수됐다면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와 전기가 차단됐는지 전문가 안전점검을 마친 후 들어가야 하고 고여있는 물은 오염된 경우도 많아서 가능한 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안내를 받거나 피해 신고를 하려면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에 전화하면 되고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주의하셔야 할 것 중에 너울성 파도가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발생한 높은 파도가 갑자기 해안가로 들이닥치는데 비바람이 없을 때도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좌초된 선박에서 겨우 구조돼 방파제로 올라온 선원들은 강한 파도에 떠밀려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일으킨 너울성 파도입니다. 이번에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타할 상황.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명피해나 침수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너울성 파도는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먼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큰 물결이 생겨 해안까지 파장이 밀려오는 현상입니다. 강한 너울성 파도는 높이가 5m를 넘을 정도라 방파제 위나 해안도로에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3명이 숨졌는데 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가 해제된 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018년 전남 여수에서는 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돼 바다에서 표류하던 선장이 겨우 구조됐는데 비바람을 뿌렸던 태풍 쏠릭은 이미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특히 너울의 특성상 비바람이 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높은 물결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하기 전과 물러난 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해안가로 나갔다가는 파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라와 매미 등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을 분석해보니 흰남노처럼 가을 태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센 태풍은 가을에 오는 건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9월 17일
하필이면 명절인 추석날 상륙한 태풍 사라. 사망 실종자가 849명에 이른 최악의 태풍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루사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역대 가장 많은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8월 31일 하루 강릉에 비 870.5mm를 퍼붓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루사 다음으로 재산 피해가 컸던 태풍은 2003년 9월 바람의 태풍 매미입니다. 재산 피해액이 4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제주에서 순간 풍속 초속 60m의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해가 컸던 사라, 루사, 매미는 모두 8월 말에서 9월에 올라온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건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 경로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오른쪽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휘는 겁니다. 게다가 북태평양 적도 인근 태양 고도가 높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 북상할 때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수확철인데다 태풍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철에 발생하는 점도 재산 피해가 큰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향하는 가을 태풍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월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을 태풍은 빈도도 늘어나고 그 강도도 더욱 세지는 추세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만 4천여 명 적은 3만 7,5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천여 명 줄었고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7월 25일 이후 42일 만에 최저이자 처음 3만 명대로 감소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562명으로 13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하루 사이 숨진 사람은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7,14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만 7,262명, 해외 유입은 286명입니다. 네, 오늘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당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며 보건소나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12세에서 17세도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하반기 접종 계획에 맞춰 오늘부터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앞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든 반도체법도 우리 기업의 양날의 칼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혜택을 주는 대신 중국에는 등을 돌려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데요. 미국 반도체 업계마저 이 같은 조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 법은 한국, 타이완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른바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건을 붙일 방침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존 뉴퍼 회장은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법인 만큼 조건이 붙는 건 당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ery significant amount of taxpayer money, and Congress wants to make sure it's spent in an appropriate way. So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we have the guardrails.
다만 중국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삼성과 SK 등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가드레일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Enough flexibility so that manufacturers like Samsung and SK Hynix will be able to expand their manufacturing here in the U.S. So we feel fairly optimistic on that point. 미국 반도체 업계도 매출의 35%나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포 회장은 따라서 각국 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a delicate balance, and it's certainly one that policymakers in Seoul and Washington think through when they're thinking about their policies towards China.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장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국 정부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현재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2024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58.6%가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기술 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판 구글로 불렸던 중국 IT 기업의 자율주행차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기술력에서는 구글과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용화 진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인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의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중국의 IT 기업 바이두가 만든 자율주행 택시에 타봤습니다. 请系好安全带，点击开始行程按钮，开启自动驾驶之旅吧。 태블릿 PC의 안내와 함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길로 접어들자 속도를 올리고 차간 거리가 좁아지거나 모퉁이를 돌 때는 알아서 감속합니다. 빨간색 신호등에 멈춰서더니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합니다. 길가에 행인이나 자전거도 감지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최신 모델은 운전대마저 뽑아버렸습니다. 차를 꺼낼 때나 주차할 때도 스마트폰 하나면 끝. 可以通过手机网络，还有一种呢是可以通过蓝牙，都可以实现对这个车辆的召唤功能。 기술력에선 구글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용화 진도는 미국보다 한 발 더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베이징과 충칭, 우한 등 대도시의 일부 구역에서 무인 택시 영업 허가를 받아 운행 중입니다. 가격은 일반 택시의 10분의 1, 버스 요금 수준입니다. 중국판 구글이라는 표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기술에서만큼은 머지않아 미국판 바이두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역대급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